안녕하십니까. 대치동에서 김영준 국어논술학원에서 국어 가르치는 숙명여고 담당 강사 전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숙명여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대숙명여고를 가게 됐군요. 배정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오늘 이 짤막한 영상을 통해서 숙명여고 국어시험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지 그 경향성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경향성을 알고 국어 시험을 준비해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 영상을 찍는데 약간 머뭇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다 얘기하지 못하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그 숙명여고 1학년 간담회를 요때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해서 학원에 직접 방문해 주시는 거 대환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3월 첫째 주부터 당연히 시작해야 됩니다. 내신이요. 자, 그래서 언제 숙명여고 내신 개강하는지 날짜 적어놨으니까 시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그러면 영상 설명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진 저 맞고요. 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짧게 이렇게, 이거 완전 F네요. 이게 완전 F, 저 F예요. 중요한 건 문학과 문법, 특히 숙명여고 학생들은 딱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객관식으로만 문제를 출제한 지 꽤 됐거든요. 틀리면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 문학과 문법을 제가 딱 정교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오시라 라고 해서 살짝 써놨고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또 요약을 하자면 2007년도부터 요 대치동에서 수업을 시작했고요. 숙명여고 맡은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자, 그래서 숙명여고를 잘 아는 강사다라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아셔야 돼요. 그 내신 유형을 문항수부터 교과서는 어디 걸 쓰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야 특히 이 여고 1등급이지 않습니까? 5등급 체제 내에서 무조건 첫 시험.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은 물론 기말고사까지 포함해서 나오겠지만 그 두 번의 시험으로 5등급제로 바뀐 이 상황 속에서 무조건 1등급 들어올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의 노하우, 학원의 노하우 모두 담겨있는 자료 어떻게 제가 마련하고 학생들한테 배포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잘 보십시오. 천재 김수학, 숙명, 진선, 은광, 그리고 중동, 단대부고, 풍문, 양재까지 많은 학교들이 채택한 천재 김수학 교과서. 숙명여고는 이게 왜 중요하냐? 교과서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잡다한 저희가 말하는 화법, 작문 이런 단원들도 다 출제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교과서 활용 비중이 굉장히 큰 학교. 그러면 저희 학원의 장점은 뭐냐? 이 인근 학교 천재 김수학 쓰는 그 학교의 기출문제를 싹 다 모아서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맡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저와 함께 천재 김수학 맡은 선생님들이 더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문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이 인근 학교, 특히 작년에 교과서 바뀌었기 때문에 출제된 문제들을 푸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희 학원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은 이건 이제 따로 제가 준비하는 거죠. 물론 숙명여고 유인물 나눠준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교과서가 3번 바뀌었는데 교과서 바뀔 때마다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과 엮을 수 있는, 물론 맨날 주는 그런 작품들도 있지만 요건 작년에 다 요거 2개는 매번 줬던 작품들, 그리고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매번 유인물 나눠주기 때문에 새롭게 나눠주던 거든 옛날부터 쭉 주던 유인물은 교과서와 연결시켜서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짜잘한 화법이나 특히 문법, 천재 김수학 문법을 보완할 수 있는 프린트도 나눠주곤 하시니까요. 이렇게 교과서와 유인물로 출제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숙명여고 국어 문제의 특징이죠. 30문항. 물론 학생들 상황에 따라서 타임 어택을 주고 싶다 하면 이 문항수를 더 늘리기도 하고요. 주로 30문항, 그것도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정확하게 또 안 알려줍니다. 30문항 내외. 근데 주로 30문항이고요.
조금 더 시간적 압박을 주겠다면 4-5문제까지 늘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서술형이 없어요. 서술형은 21년도인가 2년도까지 숙명여고 특유의 그 있거든요. 또 숙명여고만의 특징. 근데 그거 없어지고 꽤 됐습니다. 객관식으로만 문제를 출제한 지. 한 4년 정도는 계속해서 객관식으로만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은 그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중간고사가 너무 쉬웠다면 기말고사가 진짜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숙명여고 학생들은 주목을 해 주십시오. 올해도 아마 서술형 없이 객관식으로만 문제를 풀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천재 김수학, 교과서, 문학, 문법. 자, 그리고 이제 숙명여고는 교과서 하나하나 작은 부분까지 다 출제하는 부분이 학교이기 때문에 어휘 1단원, 2단원 모아서 학습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도 한 2-3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버릴 수도 있는 쉬운 화작도 문제를 뚱뚱하게 냅니다. 시간 여기서 이런 데서 많이 허비하면 안 되겠죠? 줄여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역시 유인물 포함해서 교과서와 유인물 포함해서 엮어서 문제 내는 거예요. 엮어서. 아시겠죠? 요거 이제 고전 시조니까 어부사시사랑 묶어서. 아니면 숙명에서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이 요렇게 묶었다 그러면 다 내년에 올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묶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어진 교과서와 유인물로 어떻게든 엮어서 볼 수 있는 공통점, 차이점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의문의 변동과 함께 표준발음법 기본이죠. 같이 엮어서 보기에 있는 조항 연결시킬 수 있을 정도로 늘 준비해왔던 방식으로 모범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교과서 활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문학, 교과서와 유인물로 준 작품들을 어떻게든 엮어서 공통점, 차이점, 주제니 형식이니, 특히 숙명여고는 표현법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하나하나의 그 표현법,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막 필기도 하고 따박따박 외우는 방식이 먹히는 그런 학교고요. 자, 그다음에 문법, 교과서 철저하게 유인물 주니까 유인물에 있는 내용까지 의문의 변동 싸그리 모아서 모의고사 문제 최근 거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특히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작년에 출제했던 문제를 잘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 내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최근 모의고사 문제든 좋은 수능 문제든 싹 다 모아서 문제 푸는 연습 충분히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화법과 작문은 여기 써놨죠. 중난도, 저난도 문항이다.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고난도, 중난도, 저난도 막 이렇게 섞어놨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다 이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은 이거 아시죠? 복수정답. 여기서 말하는 복수정답은 정답 2개짜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그런 시험.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화법작문은 말랑말랑하고 좀 쉬운데 시간을 줄여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막 보기 주면서 관련 내용들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 수 있는데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험마다 많지는 않지만 시간을 줄여서 요런 데서 시간을 많이 쓰셔야죠. 자, 그래서 교과서 충분하게 쓰고 골고루 전 영역 내는 숙명여고 시험의 특징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실제로 문제를 보여드리려고 앞에 문학작품 2작품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2개를 뭐와 달리 차이점, 구조든 시어의 의미든 따박따박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경향을 보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고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능형 문제 보기 좋아요. 근데 요 보기 참 학교에서 잘 만드셨거든요. 방향을 싹 열어놓고 요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니 해서 보기를 참고하여 풀어야 되는 수능형 문항
충분히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어휘 버리지 않거든요. 그냥 외워서 풀 수 있을 정도로, 예문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외부 작품은 아예 지금 제가 언급이 안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외부 작품은 유인물에 있는 작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인물에 노출된 겁니다. 아예 생판 모르는 작품은 나오냐 안 나오냐? 작년에는 진짜 특이하게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작년이 되게 특이했죠. 그래서 올해는 또 바뀐 교과서로 2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도 조금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학교에서 많이 정보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싹 모아서 외부 작품 나올지 안 나올지, 물론 저는 매 시험마다 야 숙명인데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데 작년에는 특이하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앞에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어렵다 하면 답 2개 찾는 거에서 등급을 가르는 킬링 문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개 고르는 문제도 학생들이 빠르게 적응한다면 개수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이죠? 자, 문법 외워서 푸는 거고, 표준 발음법 나오면 무조건 연결시키는 것이고, 여긴 기계적으로 늘 공부했던 대로 빠르게 풀어내면 됩니다. 정확하게. 큰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요런 보기는 왜 따왔냐? 많이 봤어요, 이거. 그렇죠? 특히 표기와 발음을 같이 물어보는 문제, 되게 유명한 문제, 보기 활용해서 숙명요고 식으로 예문을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설명 읽고 보기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보기가 무려 2개가 되지만 연습하면 충분히 시간도 줄이면서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 전략을 딱 세워놓고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문학작품, 올해도 그대로 유인물, 작품을 바꾸기도 하고 매번 주는 작품도 있는데 어떻게든 엮어서 학습하셔야 되고, 특히 숙명여고는 요 학교 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친 대로 내는 학교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법, 여기 뭐 큰 이슈가 없으니까 교과서, 그 다음에 유인물에 있는 표준 발음법, 그리고 이제 문제도 학력평가, 기출, 통째로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넓은 범위로 화법 작문도 버리지 않고 다 쓰는, 물론 중전환도의 난이도를 그렇게 어려운 화법 작문 문제는 우리가 좀 보기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시간을 줄여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정도의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숙명여고 스타일로 맞춰서 미리 공부하고 학습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번 숙명여고 스타일로 자료 만들고 매주 과제집 나가고요. 문제 풀 것도 많죠. 그리고 요거 중요해요. 작년에 한 번 이 교과서를 무려 인근 학교 7학교에서 썼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올해는 싹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숙명여고와 다르게 이 근처에서 외부 작품 낸 학교들 분명히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좋은 힌트가 돼서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연습하기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강남권 기출, 특히 작년에 바뀐 교과서, 이 인근에 쓰고 있는 그 7개 학교 문제들을 모조리 숙명여고 문제와 함께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교과서 바뀐 첫 해라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일 목요일 날 제가 집중 케어 들어갑니다.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테스트 점수도 좀 잘 신경 써서 통과하길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불러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상시 저는 대기하고 있고 질문에 답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늘 하던 저의 방식이고요. 자, 그래서 요걸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체 교재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스프링 교재로요. 칼라고요. 요런 부분들은 아주 깔끔하게 대치동에서 저 진짜 오랜 기간 일하신 그 편집팀이 계셔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교재를 만들어 주시고, 요게 이제 매주 제가 하는 작업이에요. 됐죠? 주차별로 과제집 만들고, 유인물, 올해는 요런 걸 줬네. 새롭게 문제 넣고,
풀려야죠. 공부시키고. 이렇게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윤동주야 하면 밑에 요 작품에서 동그라미 세모 하면서 밑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매주 공부할 수 있게끔 배부를 하고요. 매주 배부합니다. 밀리시면 안 돼요, 숙명여고 학생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렇죠. 똑같아요. 내용 정리된 거 드리고, 어부사시사 문제도 많이 풀고, 준비해야죠, 뭐. 자, 그리고 숙명여고 출제 방식과 최대한 동일한 양식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스타일이지만 강남권 기출을 싹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도 해오고 정말로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매주 테스트로 특히 서술형 없는 이거 객관식으로만 한 30문제 내외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 문항수 지켜서 첫 주차에는 첫 주에 배운 내용으로만 30문항. 뭔지 아시겠죠? 두 번째 주차에 배운 내용으로 그러면 15, 15. 점점 시험을 보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숙명여고 스타일에 아주 유사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인근학교, 강남기출을 모두 다 포함해서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은 시험 볼 때마다 성적표 나올 때마다 후기를 특히 성적이 괜찮게 잘 나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봤나 봐요, 학원에서. 그래서 문제 양이 드럽게 많다, 이렇게 욕 같지만 자료가 훌륭하다, 성적이 올랐다, 훌륭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시면 학원 블로그에 이런 게 다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쑥스럽지만 넣어봤고요. 올해 관리는 수요일, 목요일 날 시간을 빼서 특히 클리닉, 이런 거 제가 사실 내신 때는 자료 만들고 이런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올해는 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도 작년에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해야죠. 자, 그래서 관리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착오 없는 첫 내신의 시작을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이거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거든요. 근데 5등급제 내신으로 바뀐 이 상황에서 첫 시험에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시험이 지금 약간 숙명여고 널뛰는 그런 경향도 보이는데 그런 직접적인 경향성, 그러니까 시험 봤는데 100점짜리가 몇 명 했어요, 이런 얘기는 요 내신 간담회 현장에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학생들은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처음부터 막아야 되거든요. 그거 막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이 나오든 잘 준비해서 첫 시험 실수 없이 1등급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킬 테니까요.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본 학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숙명여고 시험이 나오는지를 딱 깨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복수정답, 그러니까 답을 2개 요구하는 게 좀 적다, 무난하게 30문항 정도로 출제를 했다 그러면 정말로 다 맞아야 되는 실수 없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거 잘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